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과학관역동물원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, 우리가 이 보통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올빼미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두 분 어떠신가요? 저는 올빼미족인 것 같습니다. 밤에 공부하면 네. 잘 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저도 원래 올빼미족인데 요즘 이제 오전에 뉴스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 패턴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. 아, 네, 저도 올빼미족 중 네. 하나인데요. 네. 네, 그만큼 이 올빼미과 동물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건데 오늘 이 올빼미과 동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네, 올빼미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이잖아요. 네네. 자, 그런데 아까 그 올빼미과라고 하셨는데 올빼미 말고도 그 안에 좀 많은 종류가 있나 봐요. 네, 전 세계적으로 올빼미과 조류하면 모두 130종이 넘게 있는데요. 오. 우리나라에도 한 10종 정도의 올빼미과 동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일반적으로는 그냥 올빼미과니까 올빼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. 여기에서 이제 올빼미뿐 아니라 뭐 부엉이나 소쩍새 이렇게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한 겁니다. 생각보다 종이 많았네요. 네. 그럼 저희가 그 올빼미가 야행성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올빼미과 동물들이 전부 야행성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올빼미는 밤이 돼야 먹이를 잡고 활동을 하는 야행성이 맞고요. 이 올빼미과 동물들이 모두 이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야행성 동물로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. 먼저 이 올빼미는 명암을 구별하는 망막세포인 간상세포가 발달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두운 데서도 다른 동물보다 잘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 그만큼 밤에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데 네. 올빼미는 또 귀가 아주 발달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소리를 잘 듣다 보니까 또 밤에 이렇게 먹이를 사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. 반면에 자신들은 날개에 솜털이 아주 많아서 조용하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먹잇감 가까이에 다가가서 이런 쥐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도 네. 밤에 쉽게 사냥을 할 수 있는 거죠. 네, 그런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밤에 음산하게 뭔가 부엉이가 울 때 있잖아요. 뭔가 맞아요. 수상하고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왜 그런 걸까요? 네, 특히 말씀하신 대로 부엉이 같은 경우는 올빼미과 동물 중에서도 조금 이 음산하다, 좀 네.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 올빼미과의 부엉이가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겨서 부엉이가 만일 한 동네를 향해서 울면 그 동네 한 집에 초상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네. 합니다. 네. 반대로 이 서양에서는 부엉이를 지혜로운 새라고 여기기도 했는데요. 지금까지도 이 재물이나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. 네, 맞아요. 그 이런- 해리포터에 보면은 해그위드라는 또 올빼미가 네. 귀엽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맞아. 이런 또 차이가 있었네요. 네. 어쨌든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생긴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올빼미나 부엉이 모두 올빼미과라고 하셨는데 네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둘이 아주 헷갈려요. 어떻게 해서 네. 구별할 수 있을까요? 아마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. 네, 지금 보시면 이 올빼미와 부엉이가 같이 있는데 네. 생각보다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데요. 그렇죠. 이 옆에 두고 보면은 또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부엉이 같은 경우는 머리 양쪽에 뿔처럼 생긴 우각이 있습니다. 이 귀깃, 귓불깃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. 저렇게 털이 뾰족하게 나 있어서 아마 올빼미와 부엉이를 구분할 때는 저 이제 귀깃으로 가장 많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봤는데 올빼미의 올, 그 이응 모양이 올빼미고 부엉이는 그 비음 모양을 해서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저도 그 그림을 봤는데 네. 그렇게 외우면 가장 쉬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그런 비교가 정확하게 100%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런가요? 네, 예를 들어서 올빼미과인 솔부엉이 같은 경우는 부엉이지만 이 우각이 없고요. 네. 또 소쩍새의 경우도 우각이 있습니다. 그럼 이걸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네요. 네, 그렇죠. 사실 올빼미와 부엉이, 소쩍새는 모두 이 올빼미과에 속하는 새이긴 한데요. 사실 영어권에서는 이 새들의 이름이 아울이라는 영어 단어 하나로 통합니다.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생물 분류학이라는 이 과학적인 개념이 정착되기 전에 이런 구분이 생긴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분류라기보다는 뭐 사투리처럼 각 마을에서 부르던 그런 이름들이 정착을 해서 엄밀히 말하면 구분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군요. 부엉이와 올빼미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네. 예전에 선조들이 어떻게 불렀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한 단어로 불렀을 수도
수도 있겠다 네. 이런 네.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올빼미보다는 부엉이를 더 많이 접한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이 부엉이라는 이름이 붙은 새가 우리 주변에 조금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.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조류에 이 부엉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. 네. 바로 이 수리부엉인데요. 지난해 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생물 101가지라는 주제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왔습니다. 모두 이 13,500여 명이 참여해서 아주 네. 뜨거운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 결과 이 조류 부문에서 수리부엉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네. 아마도 이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. 또 우리가 수리부엉이는 좀 잘 알고 있잖아요. 네. 그만큼 이 낯익은 새라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모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보니까 우리 생물 101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. 네. 참 재밌네요. 네. 원픽을 받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. 자, 그런데 이제 수리부엉이가 굉장히 좀 귀한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천연기념물 324호고요. 네. 네, 또 멸종 위기종 2급으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번식하는 조류이기도 하고요. 또 이 도심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새가 바로 이 수리부엉입니다. 네, 맞아요. 아파트 베란다나 뭐 공사장 주변에서 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경우가 네. 종종 발견되잖아요. 그런데 보면 저는 눈빛이 되게 강렬하고 무서워서 보면 그죠.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. 또 네. 사납지는 않을까 걱정이 또 되기도 네. 하거든요. 실제로 이 수리부엉이잖아요. 네. 이 수리라는 것이 맹금류인 독수리에, 네. 그쵸. 아. 이 수리처럼 네네. 크고 매섭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. 네. 크기도 이 수리 같은 경우는 맹금류 중에서도 굉장히 큰 대형에 속하는데 음. 이 부엉이가 이 가장 큰 올빼미과 동물입니다. 수리부엉이가. 아, 네. 그래서 날개를 펴면 너비가 뭐 180cm 정도로 뭐 오. 성인의 네. 키를 넘을 정도로. 저보단 작네요. 네. 네, 그렇게 큰데요. 이 사냥하는 방법을 봐도 수리류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수리 같은 경우는 발톱이 작지만 이 발톱을 오. 먹잇감에 찔러 넣어서 내부 장기를 먼저 다치게 해요. 그러면 네. 출혈이 일어나면서 이 먹잇감이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는 발톱이 훨씬 더 크고 또 쥐는 힘이 조류들 중에서 가장 센 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먹잇감을 한번 이렇게 움켜쥔 다음에 죽을 때까지 잡아두는 방법으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. 굉장하네요. 네, 그래서 보통 뭐 작은 곤충이나 뭐 쥐, 뭐 다람쥐, 토끼 이런 종류뿐만 아니라 뭐 큰 동물 같은 경우는 여우나 어린 사슴까지도 이 수리부엉이가 잡아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네, 사냥하는 법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무서워지는데 네. 밤에 보면은 진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부터 들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근데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한 적은 없었나요?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아, 네. 이 수리부엉이가 서식지가 이제 많이 파괴가 되면서 원래는 이 산속에 뭐 절벽이라던가 나무 숲 속에 살다가 지금은 이렇게 사람 근처에 많이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위험 요인을 만나게 됩니다. 보통 이 유리창에 부딪히거나 차량에 부딪혀서 수리부엉이가 많이 네. 죽거나 다치는데요. 이 충남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봤더니 지난 6년 동안 이 구조된 수리부엉이 중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구조된 경우가 한 290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한 20% 정도가 건물이나 전선에 걸려서 이 추락한 경우였다고 하고요. 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차에 치인 경우가 한 18% 정도로 나타났습니다. 또 이뿐만 아니라 뭐 질병이라던가 뭐 네. 무분별한 밀렵, 또 독극물에 의한 중독도 이 수리부엉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데요. 이 실제로 지난 겨울에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네. 심했잖아요. 그때 이 적어도 4마리 정도의 수리부엉이가 이 죽었다,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죽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아마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리류 같은 것을 먹고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. 이것 역시 뭐 사람들 근처에 네.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결국은 사람 때문에 수리부엉이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. 네, 제가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되려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네. 피해를 보고 있군요. 네, 그러니까요.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이런 위협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, 생겨난 네. 거잖아요. 그래서 더욱더 뭔가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네요. 네. 이제는 그렇다고 저희가 전선이나 건물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네. 좀 이제는 개발을 하더라도 이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올빼미과 새들이나 동물들과 좀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개발해 나가야 되지 네, 않을까 맞습니다.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올빼미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